나이 들어서 후회 없이 잘 사는 방법.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그 길에서 저는 종종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날은 특히나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몇 가지 중요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고 넘길 수 있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성장할 수 있게 지지해 주세요. 사람들은 각자 다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또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주변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르면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행복해지죠. 진짜 친한 친구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많은 사람들과 얕게 지내는 것보다 몇 명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힘들 때 진정한 위안이 되죠. 마지막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 많은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을 거예요. 이 모든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이 인생의 가을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세요. 얼마 전 제가 커피숍에서 한 중년의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얼마 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서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바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나 실패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실패를 단순히 실패로 끝내지 않고 다음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거죠. 예를 들어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도 자기 자신부터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간디는 변화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세상에 보여라라는 말로 유명하죠. 이 말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개선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또한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정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삶의 여러 상황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삶의 도전과 고난을 훨씬 긍정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후회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불가피한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성장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진정한 가치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대개 무익합니다.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부부가 서로 의견 차이로 조금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뭔가를 바꾸길 강하게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즉 다른 사람을 자신의 방식대로 변화시키려 하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삶을 대한다고 말했어요. 이를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알 수 있죠. 진정한 변화는 그 사람 스스로 원할 때만 일어납니다. 자기 결정 이론을 만든 심리학자들도 이를 강조해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더 큰 만족과 성과를 얻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마틴 부버. 한 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서로를 너로 대해야 해요. 상대를 수단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런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녀를 자기 방식대로 키우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개성과 흥미를 이해하고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접근은 자녀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보다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고 서로의 내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지난 주말에 지방 도서관에서 작은 모임을 주최했어요. 그곳에서 한 참가자분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셨죠. 이분은 예전에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스스로도 모르게 그들의 태도와 생각을 닮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더니 자신도 모르게 삶의 태도가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감정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사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많이 연구된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들의 좋은 에너지가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거죠.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이를 확장건설 이론으로 설명해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는 우리의 정서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정서적 감염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하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인도 철학에서는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좋은 커뮤니티는 우리의 정신적, 영적 성장을 돕고 우리를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세요. 그들과의 교류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랍니다. 네 번째로, 많은 친구를 가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 몇 개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작은 도시의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때 곁에 앉은 노신사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이야,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많은 친구를 가지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 몇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죠. 많은 사람들과 얕고 넓게 어울리기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몇 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점을 많이 강조하죠. 정말 중요한 건 사람 수가 아니라
그 관계의 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해요. 자기 결정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관계성을 추구하며 이것이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관계가 진정으로 의미 있고 지지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을 줍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의 영적 가르침에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개인의 자기 이해와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깊은 관계는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해주고 삶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현대 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강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더 많은 친구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사람 몇 명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세요. 이런 관계가 바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람을 평가할 때 조건을 너무 많이 설정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면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작은 마을의 연례 축제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한 노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아주 잘 알고 계셨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너무 많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분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타인을 어느 정도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조건을 붙이거나 엄격하게 평가하면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고정된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고정된 마인드셋은 사람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성장 마인드셋은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동양 철학에서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독특한 길을 인정하는 태도를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철학은 모든 인간이 각자의 길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며 이를 통해 자기 이해와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격려합니다. 현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유연하게 타인을 대하는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 더 나은 팀워크를 발휘하고 높은 직무 만족도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의 잠재력을 보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이런 태도는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인간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한가을 거리를 거닐다가 저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나이 든 부부를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치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죠.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마음 넓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남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시간에 맞춰 변화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조화롭고 의미 있어집니다. 또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그들의 좋은 에너지가 저절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의미 있는 관계 몇 개를 갖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친구보다는 정말 깊고
의미 있는 몇 명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 큰 힘이 되죠.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지지를 주고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해요. 조건을 많이 붙이면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각자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후회 없이 잘 사는 방법.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그 길에서 저는 종종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날은 특히나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몇 가지 중요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고 넘길 수 있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성장할 수 있게 지지해 주세요. 사람들은 각자 다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또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주변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르면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행복해지죠. 진짜 친한 친구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많은 사람들과 얕게 지내는 것보다 몇 명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힘들 때 진정한 위안이 되죠. 마지막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 많은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을 거예요. 이 모든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이 인생의 가을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세요. 얼마 전 제가 커피숍에서 한 중년의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얼마 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서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바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나 실패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실패를 단순히 실패로 끝내지 않고 다음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거죠. 예를 들어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도 자기 자신부터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간디는 변화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세상에 보여라라는 말로 유명하죠. 이 말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개선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또한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정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삶의 여러 상황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삶의 도전과 고난을 훨씬 긍정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후회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불가피한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성장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진정한 가치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대개 무익합니다.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부부가 서로 의견 차이로 조금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뭔가를 바꾸길 강하게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즉 다른 사람을 자신의 방식대로 변화시키려 하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삶을 대한다고 말했어요. 이를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알 수 있죠. 진정한 변화는 그 사람 스스로 원할 때만 일어납니다. 자기 결정 이론을 만든 심리학자들도 이를 강조해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더 큰 만족과 성과를 얻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마틴 부버, 한 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서로를 너로 대해야 해요. 상대를 수단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런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녀를 자기 방식대로 키우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개성과 흥미를 이해하고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접근은 자녀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보다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고 서로의 내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지난 주말에 지방 도서관에서 작은 모임을 주최했어요. 그곳에서 한 참가자분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셨죠. 이분은 예전에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스스로도 모르게 그들의 태도와 생각을 닮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더니 자신도 모르게 삶의 태도가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감정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사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많이 연구된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들의 좋은 에너지가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거죠.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이를 확장건설 이론으로 설명해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는 우리의 정서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정서적 감염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하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인도 철학에서는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좋은 커뮤니티는 우리의 정신적, 영적 성장을 돕고 우리를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세요. 그들과의 교류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랍니다. 네 번째로, 많은 친구를 가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 몇
깨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작은 도시의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때 곁에 앉은 노신사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이야,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많은 친구를 가지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 몇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죠. 많은 사람들과 얕고 넓게 어울리기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몇 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점을 많이 강조하죠. 정말 중요한 건 사람 수가 아니라 그 관계의 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해요. 자기 결정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관계성을 추구하며 이것이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관계가 진정으로 의미 있고 지지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을 줍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의 영적 가르침에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개인의 자기 이해와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깊은 관계는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해주고 삶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현대 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강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더 많은 친구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사람 몇 명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세요. 이런 관계가 바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줄 거예요. 5번째로, 사람을 평가할 때 조건을 너무 많이 설정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면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작은 마을의 연례 축제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한 노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아주 잘 알고 계셨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너무 많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분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타인을 어느 정도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조건을 붙이거나 엄격하게 평가하면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고정된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고정된 마인드셋은 사람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성장 마인드셋은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동양 철학에서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독특한 길을 인정하는 태도를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철학은 모든 인간이 각자의 길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며 이를 통해 자기 이해와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격려합니다. 현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유연하게 타인을 대하는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 더 나은 팀워크를 발휘하고 높은 직무 만족도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의 잠재력을 보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이런 태도는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인간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한가을 거리를 거닐다가 저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나이 든 부부를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치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죠.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마음 넓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남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시간에 맞춰 변화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조화롭고 의미 있어집니다. 또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그들의 좋은 에너지가 저절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의미 있는 관계 몇 개를 갖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친구보다는 정말 깊고 의미 있는 몇 명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 큰 힘이 되죠.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지지를 주고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해요. 조건을 많이 붙이면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각자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후회 없이 잘 사는 방법.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그 길에서 저는 종종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날은 특히나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몇 가지 중요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고 넘길 수 있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성장할 수 있게 지지해 주세요. 사람들은 각자 다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또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주변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르면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행복해지죠. 진짜 친한 친구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많은 사람들과 얕게 지내는 것보다 몇 명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힘들 때 진정한 위안이 되죠. 마지막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 많은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을 거예요. 이 모든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이 인생의 가을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세요. 얼마 전 제가 커피숍에서 한 중년의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얼마 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서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바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나 실패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실패를 단순히 실패로 끝내지 않고 다음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거죠. 예를 들어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도 자기 자신부터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간디는 변화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세상에 보여라라는 말로 유명하죠. 이 말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개선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또한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정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삶의 여러 상황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삶의 도전과 고난을 훨씬 긍정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후회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불가피한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성장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진정한 가치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대개 무익합니다.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부부가 서로 의견 차이로 조금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뭔가를 바꾸길 강하게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즉 다른 사람을 자신의 방식대로 변화시키려 하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삶을 대한다고 말했어요. 이를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알 수 있죠. 진정한 변화는 그 사람 스스로 원할 때만 일어납니다. 자기 결정 이론을 만든 심리학자들도 이를 강조해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더 큰 만족과 성과를 얻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마틴 부버, 한 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서로를 너로 대해야 해요. 상대를 수단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런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녀를 자기 방식대로 키우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개성과 흥미를 이해하고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접근은 자녀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보다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고 서로의 내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지난 주말에 지방 도서관에서 작은 모임을 주최했어요. 그곳에서 한 참가자분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셨죠. 이분은 예전에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스스로도 모르게 그들의 태도와 생각을 닮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더니 자신도 모르게 삶의 태도가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감정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사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많이 연구된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들의 좋은 에너지가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거죠.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이를 확장건설 이론으로 설명해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는 우리의 정서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정서적 감염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하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인도 철학에서는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좋은 커뮤니티는 우리의 정신적, 영적 성장을 돕고 우리를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세요. 그들과의 교류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랍니다. 네 번째로, 많은 친구를 가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 몇 개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작은 도시의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때 곁에 앉은 노신사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이야,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많은 친구를 가지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 몇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죠. 많은 사람들과 얕고 넓게 어울리기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몇 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점을 많이 강조하죠. 정말 중요한 건 사람 수가 아니라 그 관계의 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해요. 자기 결정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관계성을 추구하며 이것이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관계가 진정으로 의미 있고 지지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을 줍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의 영적 가르침에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개인의 자기 이해와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깊은 관계는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해주고 삶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현대 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강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더 많은 친구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사람 몇 명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세요. 이런 관계가 바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람을 평가할 때 조건을 너무 많이 설정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면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작은 마을의 연례 축제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한 노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아주 잘 알고 계셨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너무 많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분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타인을 어느 정도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조건을 붙이거나 엄격하게 평가하면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고정된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고정된 마인드셋은 사람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성장 마인드셋은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동양 철학에서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독특한 길을 인정하는 태도를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철학은 모든 인간이 각자의 길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며 이를 통해 자기 이해와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격려합니다. 현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유연하게 타인을 대하는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 더 나은 팀워크를 발휘하고 높은 직무 만족도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의 잠재력을 보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이런 태도는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인간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한가을 거리를 거닐다가 저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나이 든 부부를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치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죠.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마음 넓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남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시간에 맞춰 변화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조화롭고 의미 있어집니다. 또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그들의 좋은 에너지가 저절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의미 있는 관계 몇 개를 갖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친구보다는 정말 깊고 의미 있는 몇 명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 큰 힘이 되죠.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지지를 주고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해요. 조건을 많이 붙이면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각자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